안녕하세요. 어텐션 메커니즘과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릴 한예슬입니다. 먼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간단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오토 인코더를 떠올려보면 입력 이미지가 들어오면 인코더가 이걸 압축해서 레이텐트 벡터라고 만드는 작은 벡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디코더가 이 레이텐트 벡터를 받아서 다시 원래 이미지로 복원하죠. 인코더는 정보를 압축한 역할이고 디코더는 압축된 정보를 풀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생성형 뭐 딥러닝 모델이라던가 인공지능이 대부분 이런 구조 혹은 이거를 발전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 자체가 딥러닝에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는 패턴이고요. 오늘 다룰 트랜스포머도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꺼낸다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는 자료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인덱스 0,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과, 바나나, 체리를 넣으면 순서대로 들어가고, 인덱스를 알면 꺼낼 수 있죠. 그게 마치 키밸류쌍으로 뽑는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름이라는 키를 넣으면 홍길동이라는 밸류가 나오고 나이라는 키를 넣으면 2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 이런 자료 구조에 있는 키 밸류처럼 어텐션 메커니즘에도 이런 키 밸류 구조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발표한 모델입니다. 원래는 기계 번역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어 주수 a student를 입력하면 영어 I'm a student를 출력하는 거죠. 트랜스포머 내부 구조를 열어보면 크게 왼쪽에는 인코더 블록이 있고 오른쪽에는 디코더 블록이 있습니다. 입력 문장이 인코더 쪽에 들어가서 처리되고 그 결과가 디코더로 넘어가서 출력 문장이 하나씩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코더, 디코더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인코더와 디코더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번역이 되는 건지 그 핵심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어텐션을 이해하려면 쿼리 키 밸류라는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대수 Relational Algebra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고객 테이블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Customer ID, First Name, Last Name, Age, Country 이런 컬럼들이 있고 First Name은 존, Last Name은 Doe, 31살 USA 뭐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는 로버타 루나 22살 USA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first name column 그러니까 이름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잖아요. 이걸 키라고 부르겠습니다. last name, age, country 같은 나머지 정보들을 value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딱 딕셔너리의 키 밸류 구조죠. 그럼 여기서 SQL 쿼리를 날려볼 수 있는데요. Select age, country from customer where first name equal John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first name은 키 컬럼에서 John을 찾고 매칭되는 행의 age와 country 즉 value를 가져옵니다. 결과는 31 USA와 25 UK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John이 2명이니까요. 이 테이블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SQL 쿼리 그러니까 우리가 던진 질문이 바로 쿼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쿼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것, 키는 검색이 기준이 되는 것, value는 실제로 가져올 정보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첫 번째로 쿼리는 전에 age, country를 가져왔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쿼리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Select country where age
equal 25 하면 6K가 나오죠. 이렇게 거리를 연쇄적으로 이어가면서 정보를 정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개념이 나중에 트랜스포머에서 여러 층의 어텐션을 쌓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행렬 연산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딥러닝, 트랜스포머, 어텐션 구조를 저희가 행렬곱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입력부터 생각해봅시다. 벡터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3,4,5라는 3차원 벡터가 들어가면 어떤 블랙박스 딥러닝 모델을 거쳐서 0.8, 7.2, 마이너스 9, 12라는 4차원 벡터가 나옵니다. 입력과 출력 차원이 다르죠. 이런 변화를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행렬입니다. 3차원을 4차원으로 바꾸면 3x 4 행렬을 곱하면 됩니다. 이걸 여러 벡터에 대해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입력 벡터를 n개를 세로로 쌓아서 행렬을 만들고 거기에 변화 행렬을 곱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텐션의 실제 계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핵심 수식은 이겁니다. 어텐션 쿼리키 밸류를 어텐션에 넣죠. 그럼 소프트맥스 QKT 나누기 스퀘어 M 그리고 V를 곱합니다. 입력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얼굴 사진을 한국어 입력과 A Picture of a Man's Face라는 영어 입력이 있을 때 한국어 입력은 embedding 벡터 곱하기 1이므로 영어 입력은 embedding 벡터 곱하기 2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곱하기 1에 해중 가중치 행렬 W weight Q 여기서 Q는 쿼리죠. 를 곱하면 쿼리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곱하기 2에 가중치 행렬 쿼리 WK weight 키를 곱하면 키 행렬이 만들어지고 같은 곱하기 2에 weight V를 곱하면 value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즉 쿼리 키 밸류 QKV는 원래 입력에 서로 다른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가중치 행렬들은 학습을 통해 최적화되는 파라미터예요. 네, 이 파라미터죠. 다음 단계로 Q와 K의 전치 행렬 KT를 곱합니다. QKT를 계산하면 N 곱하기 M 크기의 행렬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어텐션 매트릭스, 어텐션 행렬입니다. 이 행렬의 각 원소는 쿼리의 i번째 토큰이 키의 j번째 토큰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스쿼트 m으로 나눠주는데 이거는 값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스케일링입니다. 차원이 크면 내적값이 커지니까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켰을 때 너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면 각 행의 합이 1이 되는 확률 분포가 되겠죠. 이 확률 분포를 B 행렬에 곱하면 최종 출력 Z가 나옵니다. 이 Z가 바로 어텐션의 최종 결과물이고 각 쿼리 토큰에 대해서 V 밸류 정보를 관료에 비례해서 가중합한 벡터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방금 본 예시에서 Q는 한국어 입력에서 K와 B는 영어 입력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Q와 KB가 서로 다른 소스에서 나오는 경우를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관계라고 합니다. 번역에서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반면 트랜스포머에서는 셀프 어텐션이란 걸 하잖아요. 셀프 어텐션은 QKB를 전부 같은 입력에서 만들게 됩니다. I love my dog because it is cute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문장에서 it이 무엇인지 뭘 가르치는지 파악하려면 같은 문장 안에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서 각 단어가 모든 다른 단어와의 어텐션 계산을 해서 참조를 해서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셀프 어텐션을 쓰고 디코더는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을 둘 다 씁니다.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에서의 Q는 디코더의 중간 표현에서 K와 B는 인코더의 출력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네.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병렬로 수행합니다. 이럴 것을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한 사람은 연기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은 촬영 기법에 집중하잖아요. 이렇게 영화를 봐도 관점에 따라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멀티헤드 어텐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헤드가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피처를 입력 사이의 관계를 포착합니다. 어떤 헤드는 문법적 관계를, 어떤 헤드는 의미적 유사성을, 어떤 헤드는 위치적 근접성을 학습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관점의 결과를 합치면 훨씬 풍부한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 에서는 8개의 헤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출발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식을 프로그래밍 자료로 먼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리스트는 순서대로 저장, 딕셔너리는 키밸류 형태로 정장을 하죠. 이 키밸류 개념을 적용한 것이 어텐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텐션의 핵심은 쿼리, 키, 밸류 3가지입니다. 쿼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것, 키는 매칭 기준, 밸류는 실제 정보, 데이터베이스처럼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키와의 유사도를 소프트맥스로 계산해서 밸류를 가중합니다. 이걸 행렬 영산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트랜스포머의 장점입니다. 네, 소프트맥스 쿼리 T 나누기 스쿼트 M 그리고 곱하기 B라는 수식 하나로 바로 클린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으로 문장 내부 관계를 크로스 어텐션으로 서로 다른 입력 관계를 파악하고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여러 관점을 동시에 학습합니다. 네, 트랜스포머가 왜 중요하면 이전에 RLN 기반 모델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돼서 병렬화가 어려웠는데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의 모든 위치를 한 번에 참조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학습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BERT,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쓰는 ChatGPT나 다양한 AI 서비스, LLM 모델들의 근간이 된 아키텍처다. 이것입니다. 이상으로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 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예슬입니다.